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찰쌤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햄스트링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러닝에 있어서 햄스트링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overuse, overloading이 기본적인 기전이 됩니다. 그런데 장거리 러너들에게 있어서 햄스트링 부상은 보통의 운동에서의 부상과는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해결 방법 또한 조금 다른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러너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햄스트링 가보시죠. 햄스트링이라는 말의 어원은 무릎 뒤쪽, 오금을 뜻하는 햄이라는 단어와 힘줄을 뜻하는 스트링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여기 뒤쪽 허벅다리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부르죠. 한글로는 무릎 뒤쪽 근육, 슬궤근이라고 부릅니다. 햄스트링은 하나로 된 근육이 아니라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막양근, 세미멤브라노서스, 반건양근, 세미텐디노서스, 대퇴 이두근, 바이세스 페모리스의 롱헤드, 긴 거 하나, 숏헤드, 짧은 거 하나, 요렇게 4개고요. 4개의 근육이 전부 골반에 있는 요 뼈, 앉을 때 엉덩이에 닿는 뼈거든요. 그래서 앉을 좌자를 써서 좌골이라고 부르는 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좌골신경통이 있죠. 좌골신경통, 우골신경통이 아닙니다. 햄스트링 근육들이 좌골에 붙는 부위, 영어로는 ischial tuberosity, 이곳에서 한꺼번에 오리진, 기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막양근, 반건양근 2개는 무릎 안쪽으로 들어오고 대퇴 이두근 2개는 무릎 바깥쪽으로 해서 인서션, 정지를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햄스트링의 역할, 햄스트링이 수축을 하게 되면 허벅지를 뒤로 잡아당기고 무릎을 굽히는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대퇴사두근이 고관절을 굽히고 무릎을 펼 때 고관절과 슬관절을 안정적으로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언제 부상이 올 수가 있을까요? 햄스트링 부상은 기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타입과 스트레칭 타입인데요. 스프린트 타입은 전력 질주를 하다가 확 서거나 방향 전환을 하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큰 힘으로 인해서 다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급성 염좌 또는 파열 이런 식이 되겠죠. 단거리 달리기나 축구, 야구 이런 운동들에서 다치게 되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햄스트링 손상이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경우가 더 많죠. 손흥민 선수도 한번 햄스트링을 다쳤었죠. 스트레칭 타입은 스프린트 타입과 반대로 갑자기 큰 힘이 확 가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육이 당겨지면서 손상이 오게 되는 경우고요. 주로 장거리 러너들에서 손상이 오는 형태가 되겠죠. 러닝 비하인드 채널에서는 컨셉에 맞게 스트레칭 타입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트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치는 순간을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겪어보신 분들은 혹시 내가 모르게 다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햄스트링 파열은 무조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간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 아니면 그냥 소리가 뚝, 찌직 이렇게 하고 들리거든요. 보통 허벅지 중간에서 뜬금없이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 햄스트링 근육이 붙는 자리가 항상 약하니까요. 엉치 쪽 또는 무릎 뒤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멍들고 붓게 됩니다. 근데 스트레칭 타입은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윽 하고 다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달리다가 보니까 엉치나 무릎 뒤쪽이 시리거나 결리는 것 같은 그런 불편감 정도를 느끼게 되고, 근데 이게 안 뛸 때나 걸을 때 이럴 때는 또 괜찮고 뛰면 다시 느낌이 안 좋고, 근데 이게 또 못 참을 정도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병원에 가야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어느 부위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손상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 1, 2, 3, 1, 2,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1단계는 약간의 근육 손상, 염좌 정도고요. 얼음찜질, 압박치료, 진통소염제 먹으면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2단계는 근육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경우를 말하고 복귀 시점이 더 길어지겠죠. 회복과 예방을 위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고 보통 최소 4주까지는 운동을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완전 파열, 주변 조직까지도 함께 다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최소 8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휴식과 함께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스트레칭 타입인데요.
스트레칭 타입은 서서히 진행되고 이 불편감을 통증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그 역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역할보다는 각 개인의 대처와 예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걸을 때도 불편하다 할 정도면 휴식하면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건 간단하죠. 물론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햄스트링 페인이라고 해서 검사에서는 특별히 찢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달릴 때만 불편하고 걸을 때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손상 정도가 아직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햄스트링 건염이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러너에게 햄스트링 건염이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치료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뛰시는 분이라면 핫디 하시 하시던 분이라면 핫디 이틀시 하시면서 증상의 경과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를 낮춰주는 거죠. 햄스트링으로 가게 되는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회복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러너에게 있어서 햄스트링 건염은 그냥 너무 무리해서 그래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주목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주법이죠. 뭐 그냥 어느 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함께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가서 그 사람 많은데 기다리고 표 끊고 해가지고 스케이트를 타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잘 못 타도 안 넘어지려고 하면서 뭐 손도 잡고 즐겁게 탈 수가 있죠. 그 정도 즐기기 위해서라면 뭐 전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날 근육통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만약에 더 잘 타려고 한다면, 제대로 즐기려고 한다면 배워야 될 겁니다. 물론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학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러닝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 배워서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는 걷기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오래, 더 빠르게 부상 없이 달리기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달려지는 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세와 방법을 터득해 가면서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고관절, 무릎, 발목이 서로 유려하게 협응하면서 러닝 사이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안에서 햄스트링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 근육과 연계돼서 골반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일단 달리기에 있어서 몸의 중심, 센터 오브 매스를 잡아주게 되죠. 러닝 사이클에는 걷기와 마찬가지로 스윙 페이즈와 스탠스 페이즈가 있습니다. 햄스트링은 거의 모든 페이즈에 작용하지만 햄스트링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시점은 터미널 스윙 페이즈,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햄스트링이 늘어나져 있는, 스트레칭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힘으로 무릎 관절을 잡아줍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eccentric contraction,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진처럼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더 스트레칭 되면서 더 큰 로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햄스트링이 같은 힘을 받더라도 더 늘어난 상태에서 받게 될 때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부상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특별히 달리기 하는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시라고 하고요. 러닝한 지 얼마 안 돼서 좌측 엉치 쪽으로 햄스트링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법에 있어서 3가지 정도 교정해야 할 부분이 보이고 우측은 교정이 된 러닝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터미널 스윙 페이즈에서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면서 발이 디뎌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골반, 팔, 머리가 뒤로 살짝 빠지고 가슴을 앞으로 많이 내민 형태로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디디는 발로 땅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햄스트링 근육이 과도하게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포어풋으로 달리고 있죠. 포어풋 스트라이크는 충분한 기간의 연습과 보강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햄스트링 부상뿐만 아니라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여러 가지 종아리 문제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보 러너에게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저링 스트라이드. 슬관절의 굴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롤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위자 형태로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형태의 모션은 햄스트링에 부담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측은 달릴 때 무게중심, 센터 오브 매스가 단전에 딱 잡혀서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힙 플렉스 머슬, 고관절 굴곡근이 충분히 사용되면서 코어 근육까지 자연스럽게 동력으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면을 긁어내면서 종아리나 발목, 발가락 근육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롤링을 통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법의 변화를 통해서 특정 근육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부상을 막고 더 편안하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쉬우니까 하나 더 볼까요?
양측으로 햄스트링 통증이 상당히 오래 있으셨던 분인데요. 달리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미드 스트라이드 상태에서 보시면 등이 전만 상태인 게 보이시죠?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고관절은 뒤로 빠지게 되고요. 상체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기대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코어 근육과 더불어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연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오른쪽 보시면 등이 펴지면서 골반이 몸통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는 형태고요. 이러면 광배근과 복사근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이 코어 근육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미드 스탠스 사진 보시면요. 왼쪽에 보면 디딤발이 골반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햄스트링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또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몸을 앞으로 당겨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지고요. 우측 사진에서 디딤발이 골반 아래쪽으로 위치하면서 코어 근육의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지면 접촉 시간이 짧아지겠죠. 결국 보폭을 줄임으로써 케이던스가 늘고 훨씬 효율적인 리듬의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햄스트링은 그 자체의 타이트니스와 그리고 과도한 운동의 이유뿐만 아니라 특히 장거리 러너들에게서는 자세나 주법으로 인해서 코어 근육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햄스트링에 로딩이 많이 가고 부상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근육들의 부상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제가 주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과 재활은 비슷한 말입니다. 다치기 전에 하는 게 예방이고요. 다치고 나서 하는 게 재활이죠. 햄스트링 예방 원칙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 모든 부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의 기초의 베이직의 근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잊지 말고 5분 워밍업과 5분 쿨다운. 특히 평소보다 더 오래, 더 빨리, 더 힘들게 뛰었다면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햄스트링의 보강 운동이죠. 러닝 햄스트링 부상은 과하게 당겨져서 오는 거고, 이 말은 햄스트링이 타이트할 때 더 잘 생긴다는 뜻이겠죠. 햄스트링을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허벅지 뒤쪽이 당겨지게 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거나 그냥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사진처럼 허리를 숙여서 스트레칭 하는 경우에는 허리가 말려버리면 허리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가능한 요추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레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햄스트링은 스트레칭보다 강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더 주가 되어야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강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너무 쉽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강도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슈퍼맨 동작.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코어와 전신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과 동의어죠. 허리가 안 좋거나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굳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활처럼 만들 필요 없고요. 살짝 들어 올려준다는 생각으로만 하셔도 힘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발 사이에 아령을 끼우고 들어 올리는 햄스트링 컬 운동 방법도 있고요. 캐틀벨 스윙, 기가 막힌 운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드리프트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거는 노르딕 레그 컬. 누가 잡아주거나 아니면 바 같은데 고정한 상태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영상 만들고 하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은 일이라 마음 한편에는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요약해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또 조금 어렵고 디테일하더라도 양질의 정보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꾸준히 좋은 이야기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